자, 오늘 이재명에게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비열하게요. 숨어서 지금 민주당을 조정하지 말고 정치하고 싶으면 대선에서 억울하게 졌다. 또 대선에 도전하겠다. 아니면 좀 더 본심을 드러내서 5년 기다리기 싫으니까 윤석열 정권을 가만히 보니 문제투성이다. 내가 앞장서서 끌어내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좀 선포를 하고 하세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가 하면 민주당이 송영길이나 박주민이가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당에서 결정을 했죠. 자, 그 결정은 공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겁니다. 공관이라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천 때 벌어지는 숱한 논란들이 있지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일면에 보면 충북의 한 군수 후보 부부가 공천 영향을 미친 국회의원 다리를 붙들고 넘어지면서 이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일면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지방선거 저들끼리는 난리인데요. 자, 여기에 이재명이가 최근에 공식적으로는 언론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없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면서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민주당에 굉장히 미치고 있어요. 문가리가 지금 어떤 행태로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거의 배제돼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문가리가 지금 예능, TVN인가 예능 프로에 나오고 싶었는데 문가리의 출연은 거절하고 윤석열을 출연시켰다 해서 타결민이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거가 5년 동안에 온 매체를 동원해서 전부 선전판으로 만든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러는데요. 이 문가리가 이제 힘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권력이라는 생리가 있지요. 오늘 들으니까 KBS가 인수위에 대해서 방송 프로를 편집해서 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바람보다도 먼저 풀잎처럼 눕는 그런 대한민국의 이 방송 권력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오늘 아침에 보면 지난 19일 날 공관위에서 송영길, 박주민이는 본선에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후보에 올라오지 못한다고 컷오프 시켰는데 어제 오후 한 3시쯤에 이게 뒤집어지면서 송영길과 박주민이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공관위 결정을 뒤집는 역할을 한 것이 이재명이었다라고 지금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비대위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송영길 경선 참여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더불어 거수기당이라고 제가 다시 불러야겠습니다. 이 거수기당은 송영길과 박주민을 컷오프 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이 두 사람을 예비후보에 참여시키기로 어제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비대위 회의를 했는데 송영길이 대선 패배의 책임이나 개파 발언 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여러 현실을 감안해 후보군을 폭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 둘을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박영선이하고 이낙연이한테 접촉해서 둘도 설득해서 같이 넣어가지고 경선을 치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재 서울시장 공모에는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정봉주, 김주영, 강승일 전 행정부지사 정남해 이렇게 6명이 등록을 했는데 민주당이 기대하는 진짜 후보는 이낙연이하고 박영선인데 이낙연은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박영선은 할지 안 할지 아리송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비대위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틀 만에 뒤집었다. 이재명이는 19일 날 컷오프 된 날 밤부터 20일 날 새벽까지 비대위원들에게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위가 송영길을 공천 배제하기로 한 직후에
그 구명에 총대를 메고 이재명이가 나서서 송영길을 컷오프한 가장 큰 이유가 대선 패배 책임이라 하지만은 그 이유가 맞냐? 나는 민주당 그 누구도 대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이가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요. 이재명이는 다음 대선도 걸렸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은요. 찌그러져서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대장동 수사를 통해 대학을 좀 가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재명이한테 있죠. 이재명이한테. 예? 가장 큰 책임은 내한테 있지 송영길이한테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지 이딴 소리를 해요.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지하고 저 마누라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자식하고요. 자, 그러면서 당의 주인이 당원이니 당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 송영길과 박주민을 배제하면 당원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재명은 유령의 당원을 덜미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왜곡될 때요. 익명의 다수가 항상 등장되어서 민주주의가 왜곡이 됩니다. 푸틴이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익명의 다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에 들어간 것도 익명의 다수의 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비대위원들이 20일 날 회의에서 이제 이재명 말을 듣고 다른 소리를 합니다. 서울시장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건 패배 선언이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 박지원이라는 애, 이 20대예요. 20대가 이 짓거리 하면 요즘 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는 웃긴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꼬봉이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하죠. 여러 차례 지가 송영길의 서울시장 출마를 비판해놓고 이재명의 전화에 경선을 하게 해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컷오프 번복에 지금 이재명이 나섰다라고 알려지니 반 이재명 진영은 반발을 하고 이낙연계는 개파 논리에 따라 컷오프 결정까지 뒤집는 것을 국민이 뭐라 하겠느냐. 그리고 송영길 공천 배제를 결정했던 이원우 전략공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대표는 스스로 궁지묘면을 위해 난데없이 이재명을 앞세우는 분열과 꼼수의 정치를 즉각 그만해라.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뒤에 숨어서 조정하는 민주당. 그래서 아직도 이재명이 말 한마디에 배제하기로 했던 사람이 지 말을 뒤집고 송영길을 살려주는 요 딱 수준이요. 오늘날 민주당이 아니라 거수기당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저런 정당은 사라져야 돼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만